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되는 9월 미국 금리 발표, 금리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그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쇼미더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죠. 일단 금리 자체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가 당초 예상과 똑같이 75bp, 자이언트 스텝 정도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얼마 전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치가 예상 밖으로 높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100bp 가까운 인상도 잠시 논의했던 적은 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75bp로 예상하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는 이제 그렇게 큰 폭으로 역시 올라가고 그와 함께 이 연준에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이 금리 상승 경로 그리고 뭐 실업률 등등 자 이런 어떤 그 코멘트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어떤 네. 발언이 나올지. 예, 자. 이번 발언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연준의 부의장 중에 한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가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예. 지금이 2.5%니까 4%면 이제 1.5%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4%라는 건 상당히 부담되는 수치인데 이 4%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4%까지 가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상방은 더 열린 것입니다. 이런 연준의 기조가 계속되면서 사실 지금 환율이라는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올릴 기조가 높구나라고 판단해서 계속 환율이 뛰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그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요동치기도 하던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센 그 매파적 성향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잡혔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받기가 오히려 어렵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생각만큼 충분히 경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더 매파적인 발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내일 새벽에 나오는 연준의 발표, 뭐 실업률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향후 경제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금리를 더 가파르게 계속 올릴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함께 이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환율도 좀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환율 상황을 보면은 한때 1,397원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1,400원을 언제 뚫느냐 이게 이제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천장까지는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 직전에서 멈춰서고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1,400원이라는 숫자가 워낙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1,399원이라든가 1,370원 이쯤 언저리에 왔었을 때는 달러를 풀어서 인위적으로 환율이 1,400원이라는 숫자는 찍히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위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더더욱 불안전하게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미국 달러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킹 달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뭐 몇 주간 계속되고 말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통상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오르면은 이제 수출 기업은 좀 유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웠을 때는 환율이 올랐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수출이 잘 되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들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강달러 기조가 됐었을 때는 전 세계 경제가 오히려 위축되거나 수축됐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강달러 기조는 개인에게도 또는 기업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인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뛰고 그래서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월급의 가처분 소득의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라든가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업은 또 왜 그러냐? 기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빚, 그러니까 부채를 다 합쳤을 때 그중에서 달러 빚이라고 불리는 거의 비중이 한 40%가 좀 넘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국제적인 결제를 하거나 원자재를 사고 팔거니 할 때 자신들이 필요한 달러를 수급받기 위해서 대부분 달러 빚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달러 빚이라는 건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기조까지 간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 부담이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경제 활동의 두 가지 축인 개인과 기업 모두 강달러라는 것은 자신의 경제 활동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것은 많은 국가의 경제 주체들이 이 상황을 대비하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요즘 이제 점점 극심한 경기 침체까지 우려하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더 좋아지니까 유리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존 관념이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도 달러를 내야 되는 이제 그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킹달러 현상이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강하게 이제 이 달러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에서는 이런 그 흐름이 이제 계속 갈 거라는 걸 말씀이죠.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수출 전선도 이미 이 비상등이 켜진 그런 상황이고 열흘 단위로 지금 이 무역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의 무역 통계가 거의 나왔습니다. 역시 6개월째 적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좀 악순환의 그 늪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는 것은 가장 기록적이고 건전한 그 수출 성적표를 가졌을 때 통상적으로 얻었던 환율 성적표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규모를 보이는 나라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경제 규모라는 게 사실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거기다가 이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크게 세 군데밖에 없는데요. 바로 중국과 독일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출 호조 속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환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거기서 형성된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교역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중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점점 중국 수출의 비중이 줄어들거나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다른 신흥국에 우리가 건실하게 수출해서 벌어들였던 것도 신흥국도 극심한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성적표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분간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수급받았던 경로마저도 훼손될 수가 있으니 당분간 환율 시장이 더더욱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이 계속 이 성적표가 안 좋아지면은 국내 기업의 이제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일반 그 개인들의 그 이 경제 상황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견해들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점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의 비중이 매달 집계를 했었을 때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내수 경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돌았던 것은 수출이 견실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인데 지금 수출마저도 이렇게 삐걱거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사실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리고 그럼 한국은행도 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환율에도 또 다시 영향을 주고요. 환율도 이제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거시 경제 지표를 보면은
희망을 가질 만한 그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또 고민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연준에서 그 기준금리를 저렇게 고공행진으로 2단계, 3단계씩 올릴 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국내에 개인 채무라든가 기업 채무, 여러 가지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도 심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 이런 여러 가지 좌충수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저희가 이제 희망을 찾을 만한 부분을 얘기해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송구하네요. 상황은 상당히 좀 예. 어두운 편인 것 같고요. 네. 내일 새벽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게요. 네. 외국에서도 지금 통화 사업을 원하는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